공매도 금지 연장 요즘 한창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 사실 이제 그 연초까지만 해도 굉장히 자신만만했어요, 정부에서. 공매도 3월 재개할 거다. 금융위에서 뭐 이런 논란을 일축했어요. 그러고 굉장히 이제 용감합니다. 금감원 내부 보고서 코스피 3,300된 과열. 네. 거기다가 참고 논문에 들어서 3년 내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이 무려 40%. 굉장합니다. 이 정도면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어쨌든 이런 예를 들면서 공매도 그거 그냥 재개해도 돼. 재개하는 게 오히려 좋아. 오, 네, 누리동안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웬걸? 이게 불만들이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는 야, 이거 1월 20일이네요. 이게 1월 11일인데 불과 일주일 사이에 열흘 정도 사이에 연장을 좀 해볼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좀 연장 좀 해야 되겠는데 여기다가 또 조금 이제 발에 걸치시는 분들이 이제 대안을 이제 실무진에서 마련을 해주는 거죠. 야, 홍콩식으로 하면 어떻겠니? 그냥 대형주만 하자. 중소형주 아무래도 이제 개인들이 많이 있을 테니까. 라고 무려, 네. 금융위에서 나오십니다. 금융위에서. 사실 이제 금감원보다 금융위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네. 뭐 그런 게 있는데, 어쨌든 많이 놀랬습니다. 이렇게 멘트를 하셔서.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막 해줘요. 사실 저도 뭐 국내 쪽 많이 했고 해외 쪽은 했던 게 기간이 회사에서 짧았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번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게 됐죠. 보니까는 이제 뭐 소위 말해서 대형주에 대해 가지고서만 계속 기준을 조금씩 설정을 해가지고 홍콩에서는 공매도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자. 여기다가 이제 또 참전을 하신 분이 막 정치인들도 이제 막 들어와요. 네. 이제 주식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공매도 재개는 이게 독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시장 왜곡 가능성도 크고 불법 공매도 이거 말도 안 된다. 이 철저히 전산화하고 시스템화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이제 하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이게 이제 4월 7일이니까 원래 같으면 3월 15일까지 막아놓고 그다음 3월 16일부터 이제 공매도가 재개될 텐데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주가가 지금 동학개미 운동에서 많이들 가 있는데 확 빠지면 그러면은 지지율이나 인기가 감소하는 요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선거가 이게 이제 원래는 정부가 자신만만했다던 게 여기서도 드러나거든요. 이 CFD라고 많이들 이제는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차익 결제인데 소위 말해서 좀 그 자금력 있는 개인들한테 이게 허가가 되면 이 사람들이 이제 10배까지 레버리지 써가지고 주식을 살 수 있는 제도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대단한 게 양도세를 안 내요, 이거 가지고서는. 왜냐하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CFD로 사고 팔았다고 해봐요. 제가 연말이면은 지금 같으면은 뭐 예를 들어 10억 이상을 연말에 보유하고 있었다. 그러면 대주주 제가 이제 그 해당이 되니까는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양도세를. 근데 이거는 차액 결제예요. 그 슈퍼개미가 그 이거를 CFD로 샀다고 하면 내 계좌에는 삼성전자가 없는 거예요. 내가 CFD를 이용하는 그 증권사에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거기서 난 이익을 차액을 그냥 결제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북을 수합을 하는 거거든요. 일종의 개념이. 그러니까는 내가 보유를 안 했으니 난 대주주에 걸리지도 않고 거기서 난 이익에 대해서 세금이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이런 상품이 생겨났을 때 몰랐다고 생각을 절대 안 하거든요. 정부 쪽에서. 얼마나 과세, 우리나라 과세 진짜 촘촘하거든요. 모른 척 눈 감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는 충분히 좀 올라온 것 같고 여기서도 우리 이제 재정이 좀 안 좋으니까는 세금을 충분히 좀 걷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보시면은요. 올해 4월 1일부터 4월 1일 양도분부터 과세한다라고 이런 자료를 냈었어요.
CFD 추가 개정안에. 근데 한번 지켜보십시오. 지금 만약에 근데 만약에 이게 이제 과세가 되게 되면은 CFD 또 막 물량 확 빠질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 10배까지 레버리지 쓰던 사람들이 주식을 팔게 되면 시장이 당연히 안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에는 공매도가 밀린다? 그러면은 CFD 과세도 밀릴 수 있다. 그러면은 누가 봐도 이걸 위해서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요. 이게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정치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제가 연초에 아까 작년 연말에 올해 예상을 하면서 이런 거를 했었어요. 올해 이제 예상을 해보기로 86번가에서는 야 혹시나 정부가 굉장히 의외로 증시 활성화 대책을 내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재보궐선거도 있고 사실 내년도 대선이 꽤 빠릅니다. 상반기에 있죠. 1분기에 있잖아요. 3월 달인 걸로 아는데 그러면은 증시라도 좋아야 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로 들었던 게 갑자기 이제 뭐 자본시장 뭐 연구원이었나요? 거기에 계신 분께서 야, 우리 MSCI 선진지수 편입되면 되게 좋을 텐데. 왜냐면 우리 지금 이머징에 속해 있으니까는 막 맨날 중국이 지수에서 비중 높아지고 쿠웨이트 들어오고 아람코 들어오고 이러니까 자꾸 이제 지수 조정일 날에 외국인들이 한국을 파는 거예요. 근데 선진지수로 우리가 넘어가게 되면 순유입액이 60조가 증가할 수 있다. 막 이런 보고서를 쓰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거래 시장이 굉장히 막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 나가실 때도 10,000불 이상 가지고 나가는 게 안 되잖아요. 뭐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근데 이제 24시간 역에 외환거래 시장 열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가자 이러시길래 아유 이거 참 전향적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여기는 이제 저의 그냥 뇌피셜이었죠. 하나는 아니다. 요거 두 번째 것까지는 기사 나왔던 거죠. 주식 장기 투자에 대해서 지원을 검토를 한번 해봐라. 뭐 이런 게 나왔고. 세 번째는 저의 뇌피셜이었죠. 이제 국민연금이 요즘 이제 국민연금 계속 이제 주식을 매도하니까는 기사 많이 보시잖아요. 국내 비중 계속 줄이는 걸로 이미 결정이 돼 있고. 근데 혹시 여기서 투자 비중 늘리는 거 아닐까? 라는 이제 그냥 가정을 한번 해봤죠. 근데 만약에요. 지금 뭐 공매도도 밀리고 CFD도 밀리고 뭐 그런 상황에 지금 뭐 이런 것도 나왔어요. 22일 날 기사 보시면 증시 열기 달군다 연기금 우군으로 나서나. 자, 근데 뭐 사상 최고치인데 기관 투자자들이 이 열기를 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기금 공제회 등의 지침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이게 시기 자체는 당정은 오늘 3월까지 연기금 등의 3월까지. 그렇죠. 3월까지. 실제 적용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네. 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면은요. 이 기사에서는 이제는 퇴직연금도 건드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DC형, DB형 뭐 넣어놓고 사실 내게 뭔지도 잘 몰라요. 그렇죠. 퇴직은. 보통 그냥 놔두고 기업 입장에서도 그냥 DB형 보통 해놓고 있는데 DC형 넣어놓고 그냥 결정 안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이건 내가 고를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50조가 이런 식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데 이거를 운용사한테 준다는 거예요. 정부 여당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퇴직연금 디폴트 옵션 사전 지정 운영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 이거 자체가 외국에서는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거긴 한데 뭐 이제 우리나라 좀 늦게 도입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필이면 이제 까마귀 나이자 배 떨어진다고 시기적으로는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디폴트 옵션을 하고 나면 가입 후 방치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가입자가 동의한 대로 전문기관에서 대신 운영해주는 제도다. 자, 이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뭐 이런 거죠 이제. 이것도 이제 쭉 보시면은 뭐 그러실 텐데
요 50조를 딴 데다 넣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좀 더 리스키한 데로 보내려고 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 연금형 이런 것들은 주식 비중 뭐 담으면은 30% 정도까지 담을 테니까 50조에다 만약에 진짜 맥스로 채운다 그러면 15조까지 늘려줄 수가 있는 거긴 하죠. 예. 그러니까는 지금 뭐냐면 우리도 이제 사실 그 곳간에 뭐 그렇게 쓸 수 있는 돈은 없어요. 다 적자로 이제 국채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돈을 쓰지 않고도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찾고 있다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이냐 내일이냐 그래서 이거 가지고 오를 거냐 그건 아닌데 보시면은 뭐 3월까지 결정하겠다. 2월에 입법하겠다. 그러니까는 이제 좀 뭐 한두 달의 시야를 놓고 봤었을 때는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예상했던 거는 좀 맞아 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국민연금까지 정말로 큰 방향을 돌리게 된다면 좀 그 주식하는 입장에서는 큰 사건일 것 같아요, 일종의. 만약에 이제 요거까지도 역외 외환거래 시장까지도 24시간 열어주신다면 저는 제가 주식하는 어, 날 동안에는 이걸 못 볼 거라 생각했거든요. 워낙 우리나라가 IMF 외환위기 트라우마가 남아있기 때문에 못할 거라 생각했는데 만약 이걸 바꿔주신다면 정말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일단 공매도에 대한 연장에 대한 뭐 기사나 이런 거에 대한 내용이고요. 추가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저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뭐 공매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뭐 공매도의 순기능 사실 전 이제 그거 자체에 대해서 정말로 그게 순기능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잘은 모르겠어요.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가격 발견 기능 그러잖아요. 뭐 어떤 게 과도하게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게 있으면 그럴 때 좀 차분한 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공매도를 딱 하고 여러분 그건 너무 비쌉니다. 지금 사시면 여러분들 손해 봐요. 이렇게 해주면 시장이 건전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주식의 가격 발견 기능을 높여 나간다. 그거는 그냥 생각해도 순기능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실제 적용되는 걸 보면 좀 가야 될 길이 멀지 않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이게 전산화가 너무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차익 공매도 하는 거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어요? 무차익 공매도 하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거지?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이게 막 이렇게 전산이 서로 연계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서로 그냥 쪽지 보내가지고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물론 뭐 전산화 시도하시는 데도 있고 하는 걸로는 압니다만은 제가 아는 안에는 상당수는 그냥 서로 간에 이제 오늘 몇 주 해가지고서 뭐 이렇게 합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커서 물론 이제 차입해가지고서 미리 대차 쫙 해가지고서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많은데 또 다른 부분들이 하여튼 역시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현실적으로 각각의 운용사의 컴플라이언스 부서 혹은 리스크 부서가 이거 현황 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은 듭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없는데 뭐 작정하고 말 안 하면 어떡하겠어요. 아니면 그거를 그냥 수업북에다가 남겨놔 버리면은 이거 파악하기 어렵거든요. 퇴근 못 해요. 다 장부 끝나고서 해야 되는데. 거기다 만약에 해외 것까지 들어와 봐요. 진짜 난리 납니다. 이 일 자체가. 그러니까 전산화를 반드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전산화가 과연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금융사들의 전산망 수준 자체가 해외에 비해 많이 떨어져요. 해외에 비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점을 해결하기에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공매도 관련 기사 나오면 항상 불법적으로 공매도를 했었을 때 해외는 굉장히 페널티를 심하게 매기는데 한국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공매도 세력들이 판을 친다 뭐 이런 얘기들 하시잖아요. 제가 느꼈던 거는 저도 이제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어떤 거였냐면은 그 A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종목이 있고 뭐 예를 들어 시기는 7월이에요. 근데 갑자기 막 텔레그램하고 소문이 쫙 돌아요. 그 회사 3분기 적자 난대. 그러면 주가가 막 빠져요. 회사에 한번 물어봤어요. 진짜 적자가 나는 거냐? 그러니까 회사가 의아하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는 건 사실 저희가 아직 7월 한 달밖에 장사를 안 했는데 8, 9월 실적을 뭐 갑자기 금융위기 놓일 수 있는 건데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웃기지 않느냐. 근데 웃긴 거는
그 사람들은 뭘 알고서 적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 번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고 실제 3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흑자가 나왔어요. 그 회사 적자낸 회사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하는 얘기가 재무제표에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숏을 쳐.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니까는 회사 입장에서는 또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아니 우리는 다 적정받고 지금 감사 의견 받고서 내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심지어는 그때는요. 그냥 실적 속보치만 나왔거든요. 실적의 디테일한 부분이 안 나왔어요. 분기 보고서 자체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공매도가 있을 때는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들 했냐 하면 아침마다 거의 약간 메신저 같이 된 사람들 많았어요. 막 이제 이 종목 안 좋은 거 아니야? 안 좋게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그 관련해서 안 좋다는 내용 막 뿌려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은 되게 열받는 사람도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그 신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던 신고 사례는 참 놀라웠던 거는 보통 텔레그램 하면 추적 안 되는 걸로 아시죠? 그 텔레그램을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뭐 캡처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캡처하면 기록 남잖아요? 그냥 그거를 사진을 찍어요. 그 방 자체를. 찍어가지고 그거를 뭐 거래소하고 금감원에다 막 제보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거기서 조사를 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데에서 일부러 악의적으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고 그러고 공매도를 엄청 치는 거죠. 근데 그분들이 처벌을 받았냐? 안 받았어요. 제가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렇게 안 좋은 얘기를 근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는 분석하에 한 얘기다. 우리가 분석해 봤을 때 그 회사는 7월 한 달만 봤더니 적자일 것 같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게 반론을 하더라고요. 그 방식을 쓴다고 해서 반드시 그거를 소문에 퍼뜨린 사람들이 이익을 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는 황당하죠. 그렇게 하면은 7, 80%는 이득을 볼 것 같은데 공매도 세력들이 그게 100%가 아니기 때문에 잡는 게 애매하대요. 이게 되게 어처구니가 저는 없는 소리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그게 허용이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막 얘기를 하고 다니시던 분들 중에 안 좋은 사례가 되신 분을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아마 공매도가 재개되면 채팅방 난리 날 겁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분위기가 어떠냐면은 이제 뭐 그 애널리스트 분들 미팅을 하면 뭐가 있냐면 좋은 기업과 나쁜 기업을 동시에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뭐냐면 이제 그 산업이 기본적으로 흥망성쇠를 겪을 거잖아요. 좋을 때 있고 나쁠 때 있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좋을 때에는 누가 더 좋고 덜 좋고의 차이지 같이 좀 좋고 나쁠 때에는 덜 나쁘고 더 나쁘고의 차이지 같이 좀 나쁠 거다라는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가 사모펀드 쪽이 굉장히 열풍이었고 그쪽에 보통의 기본 전략은 다 롱숏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공모 펀드들은 스톡보다 약해지고 힘도 약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우리가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도 줄어요. 거래 대금 주니까 우리 쪽에서 나가는 거는 공모 쪽에서는 사모 쪽에서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평가는 양식들을 좀 바꿔서 좋은 아이디어를 준데 더 주고 뭐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숏 아이디어를 정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걸 너무 느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별 다른 게 없는 두 개의 기업인데 오셔서는 뭐 이제 밸류는 공매도를 안 하지만 혹시나 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회사는 좋고요. 이 회사는 나빠요. 반드시 페어를 잡고 싶어 하셨어요. 그게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지금요 보고서들 한번 보세요. 페어 잡는 분들이 있나? 없어요. 공매도가 없으니까. 그래서 공매도가 다시 되면 저는 또 그런 끔찍한 광경을 봐야 되나 하는 생각에서는 생각을 하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되게 좀 별로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환경, 그 다음에 공매도를 실질적으로 전산망을 다 갖출 수 있는 것. 사실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매도를 금지시켜둔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그걸 마련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는 그렇습니다. 뭐 이거에 이제 아카데믹하게 접근했을 때는 공매도의 순기능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제가 겪었던 현실은 이건 좀 약간 소돔과 고모라, 아비규환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는 않다는 것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공매도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